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문상TV의 김문상입니다. 참 어저께 참 뜻깊은 날이었죠. 밤 12시가 차이 돼가지고 거의 MBC에서 대통령이 유력하다고 이렇게 발표할 때 참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립현충원에 검정 양복 입고 검정 넥타이를 메고 또 영부인께서 또 검정 이렇게 투피스를 입고 이렇게 헌화하는 쪽에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너무 눈물이 나서 한참을 눈물을 흘렸는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참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사면초가 참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그래요. 좌건 우걸 떠나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목 옆에 얼굴에 칼 맞았을 때도 우리 진보 측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박근혜가 저건 자작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들었는데 그거 못마땅하더라고요. 자작극으로다가 대통령 후보 칼을 찌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굴에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더라고.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말이 아니죠. 어떻게 사람 몸에 칼을 찔릴 수가 있나? 그것도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때도. 왜 아무리 진보지만 얼굴에 칼 찔른 걸 뭐 자작극이라고 이렇게 말더라고 말이죠. 그건 잘못된 거지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래요. 칼을 맞아가지고 1mm만 더 들어갔어도 사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김문수 국힘당 대통령 후보가 텔레비에서 3자 토론할 때 세상에 부산에서 가덕도에서 칼을 맞아가지고 1mm만 더 들어가도 사망하는데 거기서 아무리 네거티브도 좋지만 포지티브는 못하면 네거티브 좋아요. 네거티브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선을 넘더라고. 세상에 가덕도에서 칼 맞아가지고 부산대학교 그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가족들하고 그 응급실 부산대학교 팀들하고 관계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헬기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산대 병원에서도 그렇더라고 권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 허락하에 헬기로다가 모시고 와서 서울대 병원에서 그 수술해가지고 살아났는데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더라고. 어떻게 사람이 목에 칼이 찔렸는데 그런 말을 해. 헬기 탔다고. 헬기를 그렇게 탔다고. 헬기는 응급 환자 있을 때 타라고 그 헬기가 있는 거예요. 응급 환자 헬기도 실어 날른다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할 때 헬기 하나 있었잖아요. 실어 날르는 거.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헬기 하나 했잖아요. 응급 환자 실어 날르라고. 근데 이게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해. 이 대표는 자기는 몰랐대요. 환자가 뭘 알겠어요. 보호자, 가족들하고 부산대 병원에서 합의하에 온 거잖아요. 헬기 타고. 그 헬기 탔다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 국민들이 볼 때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 오면 국민들이 그거 찍었어요? 아이고 참. 아까 참 국립현충원에 분양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참 울었어요. 그렇게 칼을 맞고 24일간인가요? 단식투장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허구한 날
조작 수사, 대장 등에는 일원 하나 모은 게 없다는 게 판결이 난 건데 대법원에서 그걸 또 조사하고 그래서 허구한 날 법원에 불려다녀. 참. 그리고 또 같은 당에서 잡아가라고 같은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가결표를 해요. 세상에 이렇게 해서 3인 추가해서 대통령 여기까지 힘들게 왔지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요 자기 어떤 그 계보가 없어요. 계보도 없고 이재명 대표는 누구한테 신세진 사람이 없어. 누구한테 신세졌느냐? 오직 국민한테만 신세졌어요. 아까 그냥 그 와서 분양할 때 두 분이 영부인하고 두 분이 와서 분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눈물이 났어요. 가만히 집에서 혼자 보고 있는데 거실에서. 야, 참. 이제 지금 여의도에서 다 끝나고 지금 여의도에서 대통령께서 사랑제 국회 사랑제라는 데서 야당 대표들 다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또 야당 대표들이 다 한마디씩 하고 있어요. 대통령한테. 이런 예가 없었지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사랑제에서 식사하기 직전에 야당 천하람하고 야당 대표 천하람이하고 국민의힘 김용태 대표인가요? 원내대표인가? 이 사람하고 자주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자주 모시겠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야당 대표를 자주 청와대나 불러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수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파트너잖아요. 정치 파트너 야당. 그 야당도 저 영남에서는 다 야당 찍어졌잖아요. 국회의원들. 그 불러가지고 의견 수렴해야 경상도 저 영남 사람들도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3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야당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적으로 돌렸잖아요. 파트너가 아니라. 야당이 뭐 그냥 탄핵을 뭐 20몇 번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전직 대통령들이요. 다 자식들이, 형님이, 가족들이 못된 짓 하면 다 징역 갔어요. 징역 갔잖아요. 다. 전두환이 아들들 해서 전두환이 그렇게 됐지요. 생각해 보세요. 노태우도 그렇게 징역 갔다 왔지요. 본인이 갔지 그거는. 전두환이랑 잘못된 점을. 그 이명박 대통령 어떻게 됐어요? 자기 형님이 징역 갔잖아요. 해먹어서. 그 김영삼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이 징역 갔잖아요. 현역 대통령인데도 징역 갔잖아요. 그 김대중 대통령 어떻게 아들 2명이나 징역 갔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어때요? 자기 형님도 징역 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어땠어요? 최순실이 자기 오른팔이라고는 최순실이 징역 보내고 자기 대통령 물러났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래요. 자기 부인이 잘못했으면요 조사 받아야 돼요. 징역을 가든지. 그거 안 보내려고 주가 조작을 했으면 징역 가야지. 주가 조작해서 20몇억 버는 게 나왔는데 그걸 갖다 안 보내려고 전부 특검 오면 발려. 탄핵해도 발려. 무혐의 처리 깔아 뭉개버리고 26번 탄핵하면 26번 뭉개버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게 많잖아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잘랐어야지요. 책임자잖아요. 잘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구속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보호해줘.
한 사람도 진역 간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해병대 어떻게 됐어요? 해병대 치상병 사건도 어떻게 됐어요? 사건이라 사람이 치상병이 죽으니까 윤 대통령이 그랬죠? 철저하게 밝히라고. 철저하게 밝히니까 철저하게 밝힌 사람을 진역 보내. 밝힌 사람을. 이 말이 막걸려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요, 대통령 되자마자 벌써 틀려. 오직 국민뿐이야, 국민. 세상에 현충원에 가서 방명록에 쓰는데도 국민자만 나와, 국민. 국민을 위해서, 오직 국민. 그게 오늘 대통령 되셨는데 아마 훌륭하게 잘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자기 측근 사람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을 써야지요. 경제총리 이런데. 자, 이렇게 해서 전부 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후배들만 갖다 써가지고 충암고등학교 그 되었어요? 학연이라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조진 거예요. 그러고요, 대통령은 자기 밑에 사람을 간신을 쓰면 안 돼. 간신. 충암고등학교 국방부 장관 간신이야, 간신. 완전 간신이지. 계엄한다기도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계엄을 말렸으면 지금까지 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다른 사람 말 들으니까 한덕수는 안 됩니다 이랬다고 그러더만. 외무부 장관도 안 됐다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국방부 장관이 김용현인가요? 그놈이 대통령 각하 하십시오 개엄. 이 지랄했다는 거야. 간신 아니에요, 간신. 응? 방첩사령관도 간신 놈의 새끼고, 수방사령관도 간신 놈의 새끼고. 다행히 공수 칠특전사 사령관은 그냥 대통령 명령 따르긴 따르되 피동적으로 하기 싫은 거 조금 하다 하는 척만 한 거야. 그게 충신이야, 충신. 그게 충신이라고. 근데 현역 제대한 새끼 누구야 그거? 문못이라고 그랬나? 요인을 갖다 14명을 갖다 수거를 해? 체포하고 14명을? 아이고 참, 체포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드디어 동지 여러분, 우리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이제 아마 잘할 거예요. 우선 이 대표께서는 자기가 경제를 잘하는 게 아니고 우선 사람을 쓸 줄 알아. 사람을 쓸 줄 안다고. 공무원들을 쓸 줄을 안다 이 말이야.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일을 잘하는가 그 방법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네 편 내 편 안 가리겠다. 영호남을 안 가리겠다는 얘기지. 그 박정희가 했던 사상과 김대중이가 했던 모든 정책도 쓰겠다는 거야. 좋으면은 국민을 위하면 쓰겠답니다. 그 정책도. 아까 얘기하잖아요. 뭘 그런 걸 따지냐 이거야. 뭔 사상과 이념이 무슨 필요 있어요. 요즘 세상에. 요즘 세상 사상과 이념 필요 없어요. 국민들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이득만 될 것 같으면 북한의 김정은이 오고도 손잡을 놈이야. 미국의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대번에 김정은이 오고도 손잡는다니까요. 트럼프 같은 놈. 아이고 참.
너무 좋은 날이라서 드디어 제가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갔네요.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갔어요. 동지 여러분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고맙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당선됐으니까 디프리가 또 시작되겠지요. 저도 역시 디프리 좀 참석을 해야 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연락 오면은 양문석 국회의원하고 이제 또 여기 김희연 국회의원 이제 안산 쪽에서 연락 오면 아마 디프리 저 백성민 TV가 아마 연락 올 거야. 연락 오면은 참석을 해야죠. 동지 여러분 참 얼마나 기쁘십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는 이제 곧 일 들어가기 때문에 10날 5월 10날서부터 또 일 들어가요. 2달간 일 들어가면 또 유튜브 촬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지 여러분 구독 좀 눌러주시고 댓글 좀 달아주시고 알림 설정도 좀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